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 투매 흐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31%, 나스닥 지수는 3.64%가량 급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테슬라 실적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게 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12% 이상, 엔비디아는 7% 가까이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 이상 내렸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6년 만에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 6%대 급락하면서 20만 원 선을 반납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넘게 하락하는 등 AI 반도체 섹터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로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난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에게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기술주의 투매 현상에 이날 S&P 500 지수는 2.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3.6% 이상의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먼저 테슬라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이날 단 하루에만 12% 이상의 폭락을 보였고요. 또 알파벳은 전반적인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부진한 유튜브 광고 수익과 막대한 AI 투자금의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5%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엔비디아와 AMD가 6%대, 메타는 5%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대 내리는 등 빅테크주들 전반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SK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서 6%대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20만 원 선을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0.5% 이상 하락 마감한 코스피, 지금 이 시각 1.8%가량 큰 폭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2,7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순 매수세로 전환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3%대 강한 조정을 받게 되면서 800선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물을 토해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밤 미국발 악재 양대 지수가 모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이 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일상 치료 계획을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체내의 각종 미생물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암이나 당뇨, 또 우울증,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최근 치료제뿐만 아니라 식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그 폭넓게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 61선 지지인데 제가 그래서 어제도 시장 바닥친 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시장 바닥 아니다, 바닥친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죠. 오늘이 목요일인가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설사,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1% 반등을 주더라도 그거 바닥친 거 아니니까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화요일 날 얘기했어요. 월요일 날도 얘기했네 보니까. 월요일 날도 얘기했고 화요일 날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반등 주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뭐 적당히 한 2%, 1% 정도 떨어졌으면 이 정도 충격은 아닐 텐데 3점 몇 프로가 떨어지고 또 거기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 테슬라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 테슬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 실적이 저는 안 좋을 걸로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안 좋을 거라 그랬고 뭐 누가 좋다 그랬습니까? 근데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테슬라 실적 안 좋을 줄 알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도 뉴스도 그렇게 나와서 나의 생각과 비슷하구나 그랬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무슨 뭐 실적이 되게 좋을 줄 알았나? 하여튼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때는 하회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안 나와서 지금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근데 매출은 올랐더라고요.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매출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서 근데 호재보다 악재를 더 반영해서 지금 떨어졌고 자 미국 시장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바로 요날 이제 월요일 날에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미국 시장이 설사 1%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역시 떨어졌죠. 자 이제 61선 여기가 61선이에요. 어제 빠진 자리가 61선인데 이제 이 자리가 또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서부터 충격을 좀 더 받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지금 조정인 거고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 이것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을 보면 엄청 올라왔어요. 주봉 월봉 2008년도서부터 올라온 조정은 그건 아니고 여기 2003년도 1월 달서부터 2년 동안 올라온 건 뭐 그걸로 따지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떨어지는 거 이거 가지고 뭐 하락 시장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거지고 그건 어거지고 그냥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정이 오히려 하나도 안 내려온 거죠. 뭐 내려와요 이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백두산만큼 올라가 놓고 거기서 잠깐 그 한 10m 내려간다고 야 난 다 내려왔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산만큼 올라간 다음에 뭐 엄청나게 또 떨어져야 아 이게 하락이 시작이구나 하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아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많이 또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장을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어차피 쟤네들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우리나라죠.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테마주들은 좀 견고하더라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도 강합니다. 대마 관련주들도 강하고 비만 치료제들도 강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비만 치료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가 핫하고 해리스 부통령 뭐 지지율이 뭐 넘어섰다 뭐 등등 왔다 갔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쪽 관련주 이슈가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그렇다고 치고 구글의 실적은 다들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주당 수익이 딱 증가를 했는데 마찬가지 어디서 좀 실망을 했냐면은 인공지능 AI 맞아요. 그래요. 인공지능 AI가 우려가 된다.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다. 광고 수익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IBM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3% 상승이에요. 나스닥도 상승이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딱히 제가 볼 때는 없다.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2,750은 좀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켜주질 못하고 아주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과매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2,750, 61선이면은 미국 시장 딱 어제 나스닥 빠진 정도까지면은 쌤 똑같은 건데 그냥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매도로 보고 있고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하이닉스 실적 괜찮게 나왔죠? 예상대로 나왔죠. 제 예상대로 시장보다는 뭐 더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 나올 줄 알고 있었고 2분기는 그렇고 이제 3분기는 더 좋습니다. 4분기도 더 좋아요. 하이닉스 개파락이 떨어지면 사는 사람들은 저는 안 물린다고 봅니다. 결국은 하이닉스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안하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 또 그 지금 유튜브 뭐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TV로도 보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제가 또 무슨 또 도움을 드리겠죠. 오늘 공개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어쨌든 간에
성원과 그다음에 그런 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이 좋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없으면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전혀 그런 장이 아니다. 제가 이걸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미국 시장은 60일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오버해서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는 다시 살아날 거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많이 안 걸려요. 한 달만 지나 보면은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뭐 거품론, 우려론, 제가 그거는 얘기가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60일선까지 밀려나는 아찔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각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7%대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1.95%, 약 2%에 가깝게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참 오늘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고바이오랩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바이오랩 비만 치료제 섹터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이크로 바이옴 섹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2.9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이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제약바이오 좋다라고 뭐 종목도 언급도 했었고요. 분석도 몇 개 해드리기도 했는데 저녁 방송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낮 방송 매번 지금 실전 매매 정수 아침부터 여러분들 월화수목 금요일 나오면서 제약주들도 좋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아마 추천주로 준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테마주들 여기저기서 잘 돌아가면서 움직였죠.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뭐 화장품 움직이다가 뭐 전선 테마 움직이다가 전력주 움직이다가 뭐 건설 기계 움직이다가 조선기자재 움직이다가 뭐 등등등 그래갖고 지금 뭐 제약주들도 곧잘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뭐 종목들이 테마가 싹 다 지금 공포 속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빨간색이 보이는 쪽이 비만 치료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뭐 차트도 좋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아침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뭐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은 거의 이제 요즘 테마 장세에서는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면 쫓아가지 말고 거래량도 많지도 않아요. 장도 안 좋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는 일단 최대한 저점 매수를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 고바이오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고바이오랩 저점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정확한 매수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7월 15일과 16일 한전 KPS 매수가는 각각 38,000원 그리고 37,45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먼저 1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16일 기준으로는 26.7%의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태웅, 매수가는 17,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7월 18일 재룡산업 8,960원 짚어주셨고요. 3%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9일 주성 엔지니어링 31,550원 선 만나봤고요. 1.4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매수가는 1,920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11%가 넘는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7월 23일 재룡산업 8,170원 선에 만나봤는데 12.97%, 약 13%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만나봤던 우리기술은요. 2,520원 짚어주셨고요. 3%가 넘는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 주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41.64%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과연 지난 종목이었던 이 우리기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해볼지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고바이오랩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표적 종목 들었던 우리기술 매수가가 지금 잘못 나왔죠. 어제 올라간 자리가 2,520원이고 매수 가격은 2,440원입니다. 네, 2,440원인데 아까 매수가 2,520원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그거 제가 수정해 드렸으니까 2,440원의 매수가에 그래서 수익 3.3% 정도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니까. 자, 근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조금 섭섭하죠, 그렇죠? 근데 좋게 생각하면 좋게 보면 차트가 안 무너진 거고. 나쁘게 보면은 어제 수익 났을 때 안 판 사람들은 좋다 만 거고, 근데 지금 차트가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이렇게 거래 실렸다가 슉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슉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는데 시장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좀 과매도권입니다. 과매도권이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과매도권이고 미국 시장은 과매도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지라인을 계산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내려올 만큼 1차로 당연히 내려야 될 자리를 지금 찍어준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61선이 워낙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경제가 너무너무 좋고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걔네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별의별 그렇죠? 안 좋은 얘기들 어제도 그저께도 Q10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한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알리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빨리 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너무 좋아요. 떨어지면 얘들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얼마든지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낙폭이 지금 더 심하게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미국 시장을 따라가니까 미국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못 믿겠으면 미국 시장을 믿으세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거기는 여전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여전히 금리도 잘 잡히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돈도 많이 풀어서 더욱더 거기는 경제 활성화를 더 잘 시킬 거니까 미국 시장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찍었다가 또 좋은 얘기 지들끼리 또 한 다음에 또 급등하고 또 올라가고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바닥치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가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내일이 바닥이냐 아니면 FOMC에서 바닥이냐 요 세 라인들을 두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갑니다. 다시 18,000원 회복하고 또 신고점 또 넘어간다 얘기 나올 거고 뭐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테마주들이 좋아요. 결국은 그 우리 기술 얘기를 하면서 테마주들 얘기하려고 이쪽으로 얘기를 끈 건데 시장이 지금 이럴 때에서는 물론 지수 관련주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지금은 약세를 보이겠지만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선두에 서서 어쨌든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 테마주들도 더 좋거든요, 사실은.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사라지고 테마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지금 미국 선물을 보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은 자꾸 올라요, 지금. 아까 0.3이었는데 지금 0.4였다가 지금 0.51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자꾸 떨어지지? 참 이것도 말 되게 안 됐네요. 그렇죠? 미국 선물은 아까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투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바닥이니까 사겠다? 제 입에서 바닥이라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 아니에요. 예상은 주 후반. 그러니까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서부터 다음 주 수요일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 바닥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불기둥이 나와야 돼요. 코스피에서 불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그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야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도 불기둥이 나와야 돼요. 불기둥은 뭐 코스피에서 보여주진 않을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을 돌파하든 21선을 돌파하든 61선을 돌파하든 뭔가 돌파가 되거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닥을 안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테마주들만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 기술은 아직 그 테마 내에서 차트를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 거래도 안 실리잖아요. 쥐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안 팔았어요. 지금 안 팔아. 못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안 팝니다. 거기다가 어제 외국인들이 샀죠. 외국인들이 어제 67만 주 사고 오늘 23만 주 던지네요. 어제는 67만 주 사고 그래서 누적 거래량을 한 달 동안 해서 49만 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빠져봤자 60일선입니다. 또 빠지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이렇게 또 튀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 상승 박스권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사면 다시 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이거 여기서부터 잘라서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요 네모를 이렇게 치면 이 밑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또 일로 올라가고 3,000원. 그러니까 3,000원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뭐 지금서부터 해서 뭐 2,000원 초반대까지 내리게 되면 2,000원 초반대 내면 10%더 빠지거든요. 10%더 빠지죠. 15% 빠지는데 뭐 거기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빠지면 또 올라가고 얘만 빠지지 않아요. 15% 빠지면. 미국 시장도 더 빠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이 더 빠진다는 얘기. 어차피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게 된다면.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0.5%고 막 1% 마이너스고 이런 상황이고 IBM이 시간 외에서 3% 올라간 게 아니고 시간 외에서 5% 빠지고 이거 이랬다면 여러분들 지금 뭐 코스닥 종목들부터 해갖고 이쪽에 있는 지금 종목들 더 폭락할 것 같으니까 수익 난 건 일단 빨리 팔고 그다음에 손실이 한 10%도 안 되는 것도 일단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서 폭락을 기다렸다 다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나스닥이 지금 계속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는 걸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잘하면 반등, 그러니까 강한 반등은 저도 원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FOMC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여기서 뭐 조금 빠지거나 하면 빠졌다가 나스닥이 조금 플러스가 나면서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리거나 그래서 바닥을 좀 그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주려는 게 아닌가.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매하지 말고 일단은 코스닥 많이 빠져서 지금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투매하지 말고 일단 테마주들은 뭐 제약주, 뭐 전선, 전기, 원전 테마 또 움직일 때 되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못 팔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또 움직일 거니까 뭐 괜찮다. 이 말씀 좀 길게 한 거예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이거는 좀 빠르게 갑시다. 자, 일진전기. 자 오늘 7% 빠지는데 얘만 빠지는 거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빠지죠. 근데 좀 많이 빠지죠. 근데 기가 외국인들 같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떨어지면 얘네들이 억울해서라도 또 올릴 거니까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좋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시장만 바닥을 치면 테마주들은 또 다시 금방 올라옵니다. 자 다음은 재룡전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얘도 고점에서 지금 9%다 빠지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시장이 확 하고 떨어지니까 떨어지지만 거래량도 없고 기관과 외국인들만 물렸고 또 시장 또 바닥을 잡고 미국장만 반등 주면 또 테마주들이 또 다시 기운 내고 올라가면 9% 빠지면 또 9% 또 금방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아침에서는 살짝 플러스가 나길래 그래도 많이 최근에 먼저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반등을 주나 했는데 빠져죠. 근데 덜 빠지는 것은 일단 등치가 무겁고
먼저 미리 빠진 부분들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빠진,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샀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2만 원 다시 반등 주는 건 시장만,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 계속 폭락하면 얘도 폭락하겠지만 시장이 미국장이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2,800으로 다시 올라오면 얘도 2만 원 이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언제 바닥을 칠 거냐. 아직 저는 시장을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조정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코스피 미국 시장 빠지는 날, 미국 시장 빠지는 날 여기서 여기죠. 여기가 언제냐면은 7월 11일. 7월 11일 목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오면은 파란색을 메고 왔을 겁니다를 얘기했던 게 저기입니다. 근데 저기서부터 조정이 징후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주식 징후가 살살살 오다가 지금 클라이막스로 오니까 이렇게 내려온 건데 지금은 버텨야 되는 자리라 봅니다. 한 번, 두 번 더 빠질지언정 지금은 버티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은 그 자리는 회복을 한다. 어제 정도의 회복,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자리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7월 11일 날에 들였다가 수익이 확 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근데 테마의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요. 모양이 이쁘잖아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가 깨져야 죽는 건데 여기가 깨지면 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죽어야죠. 다 같이 모든 테마와 모든 종목들이 다 박살나고 다 죽는데 근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호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호. 갈 때 되면 일단 시장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아까에서 이겼으니까 이거 7월 12일 날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넘어가고 자, 한전 KPS. 지금 대부분 여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이제 전선 전력 테마주들 위주인데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도 않죠. 장이 약세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이 저점을 깹니다. 여기 저점을 깨고 막 일로 내려가요. 막 지하실 땅을 파죠. 근데 그런 게 없죠.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를 이제 얘네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움직이려고. 자, 다음은 한국카본.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얘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뭐 떨어져야 되잖아요. 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네요. 그래요. 뭐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가져가려는 분들은 가져가도 되는데 하여튼 장이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하나도 안 팔았다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파는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만 반등 주는 흐름을 미국 시장에서만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아까 0.5에서 지금 0.52까지 올라갔거든요. 저게 점점 올라가고 오늘 진짜 미국 시장이 뭐 1% 2% 반등의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든 금요일 날 저녁에 기사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AI는 여전하다. 뭐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았더라, 견고하더라. 뭐 이딴 얘기로 갑자기 바꿔서 그렇죠?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뭐 어제까지 분명히 거품론 얘기 나왔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AI 거품론 무슨 거품입니까 도대체? 지금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팔아갖고 좀 난리인데 거기다가 지금 로봇들 돌아다니는 것 좀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거품이 나오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한 대씩 로봇들이 있고 뭐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뭐 막 받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는 거품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재룡산업. 어쨌든 하이닉스도 실적이 점점 계속 좋아집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증거가 나오듯이. 근데 오늘 왜 빠지느냐? 많이들 궁금하시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재룡산업 이 7월 23일 날 13%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는데 얘도 지금 차트가 잘 유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거나 빠질 때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이 거래량이 실리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음봉을 그리면서 거래가 실린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나오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오고 뭐 두산도 그렇게 나오고 셀트리온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세력들이 대탈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싹 말랐죠. 헛빵, 아무것도 들지 않는 빵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멈추니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는 금방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제 입에서 바닥 얘기 안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고바이오랩. 자, 차트가 이쁘죠? 이중바닥형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자, 일단 매수 가격을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시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것은 올라가고 있을까요? 차트가 좋아서 그런가? 그렇다고 뭐 비만 치료제들 다른 애들이 폭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매수 가격은 8,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테마 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계속 각축전을 벌이면서 테마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해리스 테마도 제가 공개 방송에 되겠지만 낙태 테마라든지 아니면 대만은 원래 있고 뭐 등등등등 뭐 남북 경협 테마라든지 이거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데 또 파생할 겁니다. 또 뭐가 또 뭐 누가 또 뭐 대통령 되면은 뭐가 좋을 거다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그 힘을 받고 또 다시 테마가 만들어지고 세력들은 그걸 또 땡길 거고 뭐 거의 대부분 인프라 쪽의 이슈들이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시장을 아직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다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제약주들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차트가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고바이오랩을 가지고 나왔으니 장이 나쁘면 고바이오랩이 이게 무너지고 저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해봤자 오늘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다 공포에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지나보면 제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왜냐? 테마주들이 또 난리를 치면서 급등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선거가 1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아무 이슈도 없고 미국 시장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뭔가 호재를 가지고 또다시 올릴 거고 미국도 반도체 무지하게 팔리고 있을 텐데 실적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뭐 기사에서는 뭐 인공지능, 뭐 고점론, 거품론 빠지니까 저런 얘기 나오지 올라가는 때에서 저런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안 나와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또 좋은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추세와 저의 실전 매매 정수의 저의 눈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바이오랩 저 차트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자, 고바이오랩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고바이오랩 매수가는 8,0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만 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3%대 내려가면서 현재 19,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떤 전략 짜볼까요? 자, 두산 지금 시끌시끌하죠. 무슨 재편한다고 그랬는데 주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뭐 소송 거는 건지 뭔지 하여튼 시끌시끌한데 그러면 약간 피해서 가야 됩니다. 테마도 뭐 원전도 꼭 고구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끌시끌한 것들은 여러분들 가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인데 도로 한복판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물론 도와주면 좋죠. 근데 괜히 도와주면 여러분이 엮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폭행 시비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깔끔하게 옆으로 가면 조용하게 괜찮게 그렇죠?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굳이 시끌시끌한 종목으로 들어가면 어떨 때에서는 호재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악재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시끌시끌하거든요. 갈 때 잘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을 회복을 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3만 원, 4만 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믿기 때문에 3만 원, 4만 원 어렵지 않아요. 내년 보면 제 얘기가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차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셀트리온이고 한 4년 전 그 뒤로 얘기를 하자면은
삼성물산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이제 삼성물산 은근히 많이 올라가서 삼성물산인가 삼성 SDS인가 삼성물산이 많네요. 이것도 4년 전 이쯤 하여튼 2019년도 뭐 여기서부터도 이거 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길게 보면은 좋을 거다 했는데 지금 다시 근데 큰 수익은 안 나죠. 근데 대형주 치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잘 간 거죠. 10만 원짜리가 17만 원 갔으면 70% 엄청 많이 간 거네.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방산주들도 그렇고 대형주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서 좀 긴 흐름을 보면 많이 가 있는데 짧게 보면은 아주 안 움직이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오늘 잘 가네요. 셀트리온도 약간 그랬죠.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박스권 재미없었죠.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거 배당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만 있죠.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는데 그 종목들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우상방이다를 얘기했는데 아마 그 얘기 듣고 올 초에 샀던 사람들은 재미없어 갖고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근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길게 봐야 된다고.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길게 볼 때는 좋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사면은 욕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넘어갈 때에서 팔았다가 좀 더 가벼운 전선, 전기, 전력 테마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뭐는 핫하니까 그쪽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주도주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근데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실적이 지금 역대 최대라 그러죠. 이게 제가 볼 때 시작이에요. 역대 최대인데 3분기 더 좋습니다. 그럼 왜 빠지는 거냐? 왜 빠지겠어요? 미국장 빠졌다고 빠지는 거예요. IT 뭐 거품론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품론이면은 반도체 안 팔려야 거품론이죠. 지금 없어갖고 난리 되는데 그 엔비디아가 조만간 또 나와가지고 블랙에 2, 3, 4, 5 꺼내면서 이게 대박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겠죠. 그리고 올 하반기 여름 뭐 이때에서 챗 GPT 5 나옵니다. 그 5 나오면 걔도 또 되게 또 신통방통하게 또 이상한 것 그렇죠? 또 뭐 기술 보여주겠죠. 챗 GPT가 뭐 이런 기능도 있다 그러면서 뭐 사람의 뭐 감정을 읽어내든지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동영상 소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사 한테 나왔었는데 지금 다 여러분 까먹었죠.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막 그런 이제 신기술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구현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현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볼펜 던져놓고 만들어라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반도체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도체 덩어리들이 지금 다 그런 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안 쓰면 지금 산업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전에서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공개방송 하게 되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반도체는 제가 볼 때에서는 거품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지 말고 이거 2만 원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를 교체하세요. 실적 지금 역대 최대치 나왔습니다. 물리면 어때요? 다음 분기에서 더 좋을 텐데. 분기 지금 5조 4천억 나왔다 그랬나? 다음에는 6조 나올 것 같은데 7조 나올지도 몰라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을 더 저는 선호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으로 둘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550원에 20%요. 31,250원, 550원에 20%. 네. 자, 이것이 왜 빠지고 있느냐?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빠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지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일단 18,000원 회복을 해야 돼요. 최소. 18,000원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800을 최소한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겨울이에요. 거기다가 벼 심는다고 벼가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막 영하 막 20도 떨어지고 있는데 참외 심는다가 참외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파랗잖아요. 지금 얼음덩이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해가 나오고 온도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온도가 올라가 줘야 돼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온도를 올려가지고 18,000 위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2,800으로 회복을 해야 그래야 뭐 거기서 시장이 뭐 좋은 얘기 나오고 뭐 반도체가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역시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도 막 상승하고 뭐 그래야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오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똑같죠. 뭐 지금 다른 애들 싹 다 뭐 지금 뭐 PSK에서부터 해갖고 뭐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다들 빠지고 있는 거는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손절할 보유만. 필요는 없는 거죠? 뭐라고요? 손절이요, 손절. 손절은 시장이 박살난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하락장 시작이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상승장이에요. 아직 하락장은 아니죠? 그렇죠.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그때에서 올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인 고바이오랩 지금 이 시각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2.81% 여전히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8,0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서 1.8%가량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2,700선이 아슬아슬하게 상회되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지만서도 2.4%대의 이 높은 낙폭 보여주면서 79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스피 제가 어제도 살짝 반등을 주는 척을 해도 아직 바닥이 아니다. 미국 장이 그러니까 반등을 좀 줘도 이거 바닥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제 얘기가 이제 맞죠? 여기 5일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돌파할 거면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바닥을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였고 그래서 충분히 조정 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많이 먼저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또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많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IT는 한 3주 정도 빠진 것 같고 이번 주까지. 미국 시장은 1주, 2주?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좀 빠진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하게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정도는 좀 우리가 먼저 빠졌습니다. 먼저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더 억울한 거죠. 우리는 먼저 빠졌는데 쟤네들 저만큼 빠지고 어제 한 번 빠졌다 우리는 지금 더 빠지고 있는 중. 그래서 낙폭과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매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미국 시장이 이제 한 번, 두 번 뭐 많이 빠져봐야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스닥 3도 플러스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기운 내시라고 공개 방송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고 아마 내일은 그러면은 공개 방송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모르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버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분명히 시장이 아직 바닥을 안 쳤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 테마주들이 좀 더 오늘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참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지금 테마주들까지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뭐 잠깐 해드릴 테니까 11시 잠깐 나고 아니고 요거 방송 끝나고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곧이거든요. 곧. 왜냐면 지금 봐봐요. 대봉에서 갑자기 6%, 7%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테마주들은 아직 살아있는 게 확실한데 시장이 공포 분위기와 함께 지금 테마주들은 움직이고 싶은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주일, 2주일 정도면은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리게 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공포만 보이고 지금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이것도 다시 폭락인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워 담아야 될 어쨌든 하이닉스 지금 7% 빠지는 거 저거 과연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을까? 하여튼 그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을 이따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방송에 들어오시고요. 여기서는 이악 물고 버텨야 되는 자리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63,383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체크를 해보자면 강보합권에서 이제 막 보합권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49,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얘도 뭐 장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냥 원래 혼자서부터 먼저 빠졌던 것도 있고 그냥 박스권으로 보세요. 하락장이 아니고 그동안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과매도권, 우리나라는 과매도권이고 미국 시장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1차 라인에 걸쳐 있는 정도. 이따가 공개방송 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 미국 시장도 이제 조만간에 멀리 안 봅니다. 정말 길게 봐야 한 달 안 걸려요. 물론 한 달까지 빠진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내일 당장 반등 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FOMC가 걸쳐 있으니까 그쯤에서 변곡점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 얘기는 공개방송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주식도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릴 가능성이 커요. 시장이 하락장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 저점 깨지고 일로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지만 이 저점에서 돌리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2주 정도면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싶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여기 한 56,000원, 55,000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거기 갔다가 찍고 또 내려왔다가 이중바닥형 만들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6만 원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6만 원까지 올라 그러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넉넉히 생각하고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버텼던 분들은 이거 사실 그렇게 공포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시장이 급락할까 봐 공포에 있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는 지금 아주 되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뒤 11시 공개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릴 거니까 일찍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1시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짧게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버티면 되고 인공지능 AI 거품론 웃기지 말라 그래요. 분명히 기사 바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하이닉스 실적 역대 최대입니다. 3분기 더 좋을 거예요. 만나는지는 3분기 가서 봅시다. 10월 달, 11월 달.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 거센 하락장이 참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이 끝난 후 오전 11시부터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욱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타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나스닥이 60일선 지지력 테스트에 돌입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입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고바이오랩, 매수가는 8,000원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